자, 이 슈르정, 지난 시간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들 자세히 배웠었죠? 행렬의 대각화. 행렬의 대각화. 행렬의 대각화는 행렬 A가 주어지면 A의 S 인버스 S에서 D로 만들어주면 행렬 A에 대한 연구는 S의 D의 S 인버스에 대한 연구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걸 연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다 공부해 준 다음에 양쪽에 곱해져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바꿔주면 될 수 있다 그랬었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모든 행렬이 다 이렇게 쓰여질 수는 없다고 한 거죠. 이렇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행렬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려면 이 행렬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칭 행렬이면 언제나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대칭 행렬이면 언제나 대각화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 대칭 행렬보다 좀 더 나가서 구체적인 성격은 n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 i개 벡터스를 가지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도 모든 행렬이 n개의 1차 독립이나 i개 벡터를 갖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전개시킨 사람이 슈르예요. 슈르라는 수학자가 뭘 생각했냐면 이런 정리를 생각했어요. 슈르라는 수학자는 모든 행렬은 임의의 행렬, A가 임의의 행렬이라고 한다고 할 때 임의의 행렬이 S 인버스 A S 이퀄 D 행렬은 아니어도 삼각행렬 T 삼각행렬 삼각행렬로 닮음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는 보였어요. 모든 행렬은 삼각행렬과 닮음이게 만들 수 있다. 그 닮음을 더 나아가서 요거 구하기 힘들죠. S 인버스 이게 더 나아가서 S의 트랜스포즈 AS 이퀄 T 되게 그러니까 S가 직교 행렬이기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한 거죠. S 인버스가 ST가 되는 즉 S 트랜스포즈 S 곱해주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런 행렬을 직교 행렬이라고 그랬죠? 그쵸? S 트랜스포즈 A 곱해주면 이게 내적으로 서로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듯이 이 로우 벡터, 로우 벡터에 트랜스포즈 해준 것들을 서로가 컬럼 벡터에다가 그 트랜스포즈 로우 벡터들을 곱해준 것이 다 같은 것들은 다 1이 되고 다른 것들은 다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올소노말 벡터들이죠. 컬럼들이. 그리고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그 n개 1차 독립의 아이겐 벡터들이 존재하는 셈이 되고 뭐 등등이 되는 설명이죠. 근데 이게 실수 때는 직교 행렬이고 복소수 때는 S 트랜스포즈에 컨주게이트 해준 거. 이렇게 이게 실수 때는 이게 없어도 상관없지만 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S 스타라 그래요. 이게 복소수일 때는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쓰기도 좋죠. S 스타 S 이퀄 IN이라고. 그래서 이제 복소수 때는 이게 S 스타 A S 이퀄 삼각행렬 이렇게 되는 S가 언제나 존재한다. 이거를 보인 사람이 슈르예요. 자, 그렇다면 임의의 행렬을 공부할 때 그걸 D로 생각해서는 바꿔서는 생각을 아무 때나 할 수 없지만 이 정리에 의하면 A에 대한 공부는 언제나 삼각행렬에 대한 공부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것만 해도 굉장한 큰 도움이죠? 왜냐? 트레이스 구할 때, 디터미넌트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디터미넌트 이쪽 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퍼펙트 익스펜션 쓰고 뭐 저저 하고 해야 되죠? 근데 삼각행렬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해요? 대각선보다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디터미넌트 구하는 것보다는 이거 디터미넌트 구하는 건 비교할 수 없게 쉽죠? 하는 식으로 삼각행렬로만 바꿔줘도 해야 될 게 굉장한 계산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슈르가 한 일은 적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역행렬에 대한 이 사람은 뭘 보인 거냐면 이 직교 행렬 S가 존재한다는 걸 보였고 그 다음에 복소 행렬 요렇게 되는 행렬 요 행렬이 여기 직교 행렬이고 요렇게 되는 걸 요걸 유니타리 행렬이라 그래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직교 행렬이 존재하냐 유니타리 행렬이 존재하냐 이게 실수냐 복소수에 대해서만 바뀌는 얘기예요. 근데 임의에 우리가 실계수 행렬을 가져도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의의 행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실수에 대한 거로 얘기로 바꿔놓으면은 이게 복잡해지죠. 고유값이 여기 복소수가 들어오고 여기에 복소 벡터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얘기하려고 해도 얘기가 중간에 멈춰지게 되죠. 따라서 이 정리는 이 복소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의미가 가져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오케이? 자, 그래서 복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이 파일은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운받아서 필요하면 이해를 돕게 여러분들이 고쳐서 쓰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보죠. 임의의 n차의 정사각행렬은 자신의 고유값을 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상삼각행렬과 유니탈이 닮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렬 A가 있고 A의 고유값을 람다1, 람다2, 람다n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n차 행렬이면 고유값은 몇 개 존재해요? 꼭 정확하게 n개 존재하죠? 중근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 고유값들은 다 어디 있냐면 복소수에는 다 포함되죠? 그쵸? 복소수 안에서는 언제나 n개가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중근 포함해서. 자,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행렬은 유한 n에 대해서 n by n 행렬 또 n by n 행렬 하면 그게 다 각각 m이 파이나이트한 숫자죠. 그 숫자는 뭐 100만, 200만이 될 수도 있고 무수히 클 수도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이 그 모든 내추럴 넘버에 대해 다 적용하는 증명은 그리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로 하도록 할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는 증명은 아주 티피컬한 행렬론에서의 증명 방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이 뭔지는 고등학교 때 배웠죠? 어떻게 수학적 귀납법을 전개하나요? n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고, 그 다음 n-1일 때는 1일 때도 그 원래 정리가 다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그 다음 n일 경우에도 그 앞의 경우를 완성된다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성립한다는 걸 보이면, 그럼 뭘 보인 셈이 돼요? n-1일 때 성립한다고 한다면 n이 성립한다는 걸 보인다 그러면 1인 건 보였죠? 그럼 2인 것도 추루가 되죠? 2인 추루인 걸 아니까 그 다음에 3인 것도 추루인 것이 확인되죠? 그럼 4인 것도 확인이 되고 5인 것도 확인되고 해서 모든 n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수학적 귀납법이죠? 자, 먼저 n이 1일 경우에는 a가 1 by 1 행렬이죠? 1 by 1 행렬은 고유값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냥 람다 마이너스 i의 디터미넌트는 그 자신이니까 그 이퀄 0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a11이 바로 람다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a는 삼각행렬이죠, 이거. 예를 들어 이게 a의 11이죠. 이게 삼각행렬 아니에요, 이미. 고유값은 뭐예요?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a는 삼각행렬과 닮음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고, 이건 직교행렬이고, 그 I 인버스가 바로 A 스타하고 똑같으니까 컨지게이트 트랜스포즈 II고, 그리고 삼각행렬과 닮음이고, 요게 고유값이 대각선 성분이고. 그러니까 n이 1일 경우에는 OK예요. 그 다음 K가 n-1일 경우에 성립한다. 즉 n-1차 행렬일 경우에도 닮음이게, 그리고 고유값 n-1의 고유값들을 대각 성분으로 하는 삼각행렬과 고 n-1차 행렬은 닮음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것이 맞다고 가정하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만 나가면 돼요.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돼요. 한 단계, 이제 show K가 n인 경우에만 true인 걸 show true for K equal n에 대해서 이것만 보이면 되는 것이죠? 네, true인 거. 자, 그걸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씁니다. x1을 람다1에 대응하는 정규화된 고유 벡터라고 합시다. 즉 람다1, 람다2, 람다n이라는 아이겐밸류가 존재하는 거죠? n차 행렬인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이 람다1에 대해서 ax1 equal 람다x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이게 크기가 1이 아니면 이 크기 1인 걸로 나눠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똑같이 이것도 명벡터가 아닌 고유 벡터니까 요거는 노멀라이즈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x1이라고 놉시다, 이거를. 그쵸? 자, 그 다음
이 X1을 포함하는 CN상에서의 정규 직교와 기저를 구할 수가 있죠. N차원 공간이 있어요. N차원 공간이 있어요. Cn은 N차원 공간이죠? N차원 벡터 공간이죠? 그쵸? 그러면 기저는 성분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N개 있어야 되죠? 그걸 X1을 포함한 N개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를 뭐냐면 기저의 확장이라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 100이라는 벡터가 있죠? 그러면 R3 안에서 100을 포함하는 기저를 구할 수 있죠? 100, 010, 001도 되고 100, 110, 111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죠? 기저를. 그러니까 어쨌든 X1을 포함하는 정규 직교 기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저를 찾으면 그걸 정규 직교화할 수 있죠? 기저를 찾기만 하면 정규 기저 직교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법으로.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3차원 공간에서 3개의 1차 독립인 벡터를 줬어. 1차 독립인. 그러면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법으로 그것을 정규 직교인 기저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N개의 N차원 공간에 하나의 기저를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 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걸 구하고 그 다음 걸 구하고 하면 다 정규 직교인 기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람슈미츠 올소노말라이제이션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저, 그러니까 이거는 기저 확장, 베이시스 익스텐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CN의 기저가 됐죠? N개 1차 정규 직교인 기저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의 행렬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걸 컬럼으로 하는 기저를 행렬을 생각해요. 컬럼 벡터들이 다 정규 직교 기저죠? 그러니까 이것은 U 스타의 U는 뭐가 돼요? IN이 되죠? 똑같이 S 트랜스포즈 S가 아이덴티티가 된 거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서로 올소 노멀하니까 그러니까 컬럼 벡터에다가 그거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은 서로가 같은 것에 대한 것은 곱하면은 내적이 되니까 1이 되고 다른 거는 무조건 다 0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UI, UJ는 곱해준 게.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성분이 어떻게 돼? 첫 번째는 A의 요 U0의 U0 트랜스포즈는 그 첫 K1을 보면 K1 그러니까 K번째 컬럼에 K번째 로우의 첫 번째 로우를 보면 그러니까 컬럼의 로우를 보면 그러면 요게 이거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까요? A에다가 여기에 어떤 행렬을 곱한 거예요? 여기 X1 곱했죠? 여기 X2 이렇게 해서 XN 이렇게 됐죠? 그쵸? 여기는 뭐가 된 거예요? 이쪽에는 이거의 트랜스포즈가 곱해진 거니까 여기에 X1 트랜스포즈고 X2의 트랜스포즈고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렇죠? 이쪽은 컬럼 벡터들이고 이쪽은 로우 벡터들이 된 거죠. 그럼 요거하고 요것만 한번 비교해봐요. X1 트랜스포즈의 AX1은 뭐가 돼요? 요게 뭐예요? X1 트랜스포즈의 람다 X1이죠? 람다 1 X1이죠? 이게 고유값 고유 벡터니까 노멀라이즈 된. 그러면 요 람다는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오죠?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사실은 스타예요. 여기는 복소수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건 뭐예요? 1이죠? 정규 직교 벡터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람다 1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요게 X1이고 요게 다른 로우를 했다 그러면 요게 K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K가 되죠? 이게 K가 되죠? 그렇죠? K가 되면서 뭐가 돼요? 이게 다르면 이게 1이면 1이지만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서로 올소 고날이니까. 그렇죠? 같은 것끼리는 올소 노말이지만 나머지는 다 다른 거라서 0이 올소 노말이니까 다른 거랑 곱하면 다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올소 노말 벡터들이 100, 010, 001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 10이 돼요. 즉 람다1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K1은 여긴 람다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행렬의 첫 번째 성분들이 K1, 11은 람다1, 21은 0, 31은 0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오케이? 그쵸? 그렇게 되면 요 행렬은 이렇게 곱해놓으면 이쪽은 다 0이고 여긴 람다1이고 여긴 잘 뭔지 모르고 여기는 A1인 행렬이죠? 사이즈가 좀 작은 행렬이죠?
그쵸? 이 사이즈가 작은 행렬은 우리가 인덕션 가설을 이용해서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이게 다 성립된다는 걸 이미 가정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먼저 U가 자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행렬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행렬이 지금 사이즈가 작은 행렬이에요. 그리고 요거의 특성 방정식을 생각해봐요. 람다 in-a는 람다 마이너스 람다 1에 이렇게 되죠? 요 사이즈가 작은 행렬이죠, 요거는. 그쵸? 그럼 여기에 아이겐밸류는 뭐가 돼요? 요거 해는 뭐가 돼요? 이거 해가 람다 마이너스 람다 1이 왜 람다 마이너스 람다 2, 람다 마이너스 람다 n이죠? 그쵸? 두 개가 똑같아야 되죠? 이거 그냥 똑같아야 되죠? 근데 요 람다 1 하나가 서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야 되면 이거랑 똑같아야 되죠? 고유값이 뭐가 됩니까? 람다 2, 람다 3, 람다 n 이렇게 되죠? 그쵸? n-1개인데 요거는 n-1개의 고유값 갔는데 그게 람다 2부터 n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인덕션 가설에 의해서 람다 2, 람다 n을 고유값으로 하는 삼각행렬과 닮음이게 하는 유니타리 행렬이 존재하죠? 직교 행렬이 존재하는 셈이죠? 그렇죠? in U1, 요 사이즈가 이건 작습니다. U1이 존재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U0하고 요 U1 햇을 적당히 합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U 행렬을 찾아내면 증명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게 요 과정이에요. 자, 요런 행렬 U가 존재합니다. U1이 존재, 사이즈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U1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게 이제 define 한다는 소리인데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앞에서 찾은 U1 햇을 정의해서 U1을 이렇게 정의해요. 그럼 이건 n차 행렬이 되죠? 그리고 요것도 요걸 곱해 놓으면 요 U1도 어떤 행렬이냐면 이것도 유니타리 행렬이 돼요. 그러니까 U 스타 U가 U1 스타 U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런 행렬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사이즈도 n차 행렬이죠. 그리고 U0도 n차 행렬이었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곱해주면 모양이 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행렬 모양이 어떻게 돼요? 삼각행렬이죠? 고유값들은 뭐가 돼요? 대각선 성분이 바로 고유값이 되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U를 이 두 개 행렬 곱한 거로 표시한다고 하면 그러면 U의 스타의 A의 U는 T가 된 거죠? T는 람다 1에서 람다 1까지 I께 고유값이 되고 이렇게 되는. 서군 졸려요?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 U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면 U0도 유니타리 행렬이었고 U1도 유니타리 행렬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 곱한 것도 유니타리 행렬이에요. 서로 직교인 행렬 두 개 곱해도 직교 행렬이에요. 실직교 행렬 두 개 곱한 것도 실직교 행렬이에요. 복소수인 경우에도 두 개의 유니타리 행렬을 곱한 것도 유니타리 행렬이 돼요. 그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서로 곱하면 다 직교가 떨어지는 성질도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했듯이 in 유니타리 행렬 U가 존재하는 걸 보인 셈이 됐죠? 따라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그런 슈르 정리를 보인 셈이 되는 거예요. 이 증명은 아주 전통적인 그런 증명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봐두고 가야 돼요. 서정대 수학에서는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그 앞에 단계 성립하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를 보이는 식의 증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죠? 이걸 누르면 되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